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전혀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전혀 딴 세상 속에 자신만의 가상세계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어떤 그 환자 상태인 거죠.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사 외압에 의심받는 주체가 윤석열과 김건희잖아요. 그런데 왜 지가 평가를 합니까? 진짜 웃긴 거죠.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뭐 이미 거기서 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진짜 정신 나간 놈이죠. 미친 소리입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대통령 개인폰에 대해서 통신영장까지 발급받았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수사 결과를 거의 뭐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거 미친 소리 하는 거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어요. 경찰 수사 결과 때문에. 경찰 수사가 잘 됐으니까 특검법 또 발의하면 또 거부하겠다는 거죠. 자, 민주당에서 다시 준비하고 있는 특검 법안은 한동훈이 제안했던 것을 변용을 한 겁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을 하면 국회의장이 제청하는 그런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빨리 돼서 저 윤석열 김건희 좀 처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안 되면 이제 상설 특검으로 가야죠. 그런데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저 말은 완전히 거짓부렁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얼마나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이종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신범철 증인에게도 묻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임성근 증인에게도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제가 공수처의 피의자로 지금 여기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대통령의 경로 여부 지금도 밝힐 계획이 없으십니까? 제 일정 경험이 없습니다. 못 밝힌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결국은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핵심 증언들이 줄줄이 증언 거부를 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깊숙이 관여돼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 나와요.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외압의 실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자가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털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로 뻔뻔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또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뭐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요때는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이잖아. 김건희는 피의자라고. 피의자. 차원이 달라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또 보라고. 2009년도에 권양숙 여사, 2004년도에 이순자 여사도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김건희하고 차원이 같냐고. 김건희는 전 국민이 보는, 버젓이 보는 비디오가 있잖아. 뇌물백을 받는 게. 당연히 검찰청으로 소환했어야지. 검찰총장이 국민들께 깊이 사과를 했잖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를 해? 지 마누라 사건에 대해서 말이 되는 얘기냐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윤석열이가 진짜 뻔뻔한 게 저런 거예요. 자, 지금까지 지가 가족에 관한 지침을 다 주었어요. 제가 얘기를 해서. 그리고 나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가족에 관해서는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저 뻔뻔함을 한번 보세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감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지가 독립기념관장으로 김영석 임명해놓고 지가 잘 모른대요. 지는 밑에서 추천한 대로 그냥 임명만 했다라는 거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떠들썩한데
네가 임명 안 하면 누가 임명을 하냐고, 대통령 임명 안 하면. 그러면 김건희가 임명한 거야?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고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서 일본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이수나만 한 거지. 연봉이 2억 5천을 받고 특수활동비 수백억을 쓰면서 혈세를 낭비하면서 뭐 하려고 했냐고. 빨리 그만둬야지.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요새는 또 뉴라이트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제가 좀 그동안 본 거하고 좀 또 다른 정의가 막 이루어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럼 네가 아는 게 도대체 뭐냐고. 아리백도 모르고 뉴라이트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떠들썩한데 인사의 기준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일본이나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 아닐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게 합리적이지. 이 정도면 알코올성 치매를 의심해봐야 된다고. 완전히 핫바지였어. 게다가 이재명 대표와의 여야 영수회담도 사실상 거부해서 이거 윤석열 진짜 답이 없는 인간. 이 국회 상황이 뭐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법 탄핵 법안이 계속 올라오니까 지금 불만을 표출한 건데 대부분 특검법 탄핵 법안이 뭡니까? 윤석열 김건희 검사에 관한 거예요. 너희 부부가 잘하면 이런 법안이 올라오냐고.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 환경이라는 의미가 뭐냐고. 다 원인 제공이 너희들한테 있다고. 윤석열이가 또 거짓말합니다.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대요. 이거 달나라에 있다 온 사람 아닌가요? 아기 공룡 둘리 전혀 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윤석열. 정말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다 죽어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죽어요.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 중에서 제일 열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비상진료가 잘 가동되고 있다. 지방병원에 한번 가봐라. 와, 완전히 정말로 미치겠습니다. 진짜 큰일인데요. 뭐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그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진 데 대해선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정부도 노력할 테니 국민들도 강력히 지지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주시면은 저는 이런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당정 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야, 윤석열 대통령 정말 대단하네요. 국민들 다 죽일 생각인가 봅니다, 지금. 자, 어제 나온 그 뉴스에 의하면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아버님이 의사였던가 봐요. 제주도에 사시는데.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종인 전 국회의원 김종인 씨도 이마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12 강북이에요. 강북인데 결국에 강남의 송파의 아산병원까지 와서 한 8군데 정도를 빙빙 응급실을 돌다가 결국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전국에 지금 지방은 더 심하고요. 응급실이 멈췄다고요, 지금. 충청북도, 충북대 병원 같은 경우에 월수금만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화목, 토일은 쉬는 거예요. 그게 응급실입니까? 아프면 죽어야 돼요, 충북 사람들 지금. 지금 아주대병원,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천안에서 어떤 학생이 다쳤는가 봐요. 손가락을 다쳤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상처가 깊어서 순천향 병원으로 가라고 했는데 순천향 병원에 가니까 의료진이 없다고 서울로 가라고 해서 서울에 와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큰일이에요. 이거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고 내 문제고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이 의료 대란으로 붕괴할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피부에 와닿잖아요. 전 국민이 지금 공포증에 걸릴 지경이라니까요.
교통사고 나오면 안 돼요. 다치면 안 돼요, 지금. 병원에를 못 간다니까요. 위험하다고요, 지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한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의대생들 1학년들 수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다 휴학했습니다. 이게 3,000명이에요. 3,000명. 자, 새로 원래 뽑히는 게 3,000명 플러스 1,500명에 4,500명 뽑히잖아요. 7,500명이 내년에 수업이 가능하겠냐고요. 이 의료 붕괴가 현실화가 됐어요. 전국의 그 전공의들, 인턴 레지던트들, 전국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이 11,000명에 가까운 인턴들, 그 전공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거의 1,000명을 제외하고 10,000명 가까이가 지금 다 관뒀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의사들이 견딜 수가 있냐? 못 버텨요. 그러니까 다 지금 휴직하는 거예요. 사직하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응급실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응급실뿐만 아니고 나머지 과도 마찬가지예요. 급한 환자들 수술을 못 한다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나간다고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의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반드시 정말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의료 대란으로 윤석열 정권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